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상은 회장은 경영보단 다단계가 1번인 사업자였다. 전문가가 목숨 걸고 오픈한 분석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분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항상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분이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익명의 메일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제보 속에는 본인의 신상을 절대 오픈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부탁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대신에 올려달라 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냥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 보통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익명의 제보자는 철저하게 당연히 방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저한테 이 영상을 꼭 송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그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완벽하게 잘 만드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는 보통 이 영상 제작의 그 퀄리티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볼 때 확실히 많은 분석을 하셨고, 이분과도 좀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 그냥 이 번 외에도, 그리고 이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서 탄생했는지 그 과정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대하신 분이셨다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고, 어쨌든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오늘의 브리핑은 오로지 이에이스, PD수첩, 신천지 등 안티세력의 탓으로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팬덤 비대위의 문제점과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해보자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에이스님에게 정리하여 보내드린 것임을 밝힙니다. 시더스 이상은 회장과 팬덤 비대위의 1차에서 3차 피해 및 가해 행위 정리를 오늘 자료로 인해 그동안 희미해져왔던 회사의 마케팅과 단점을 상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순 안티 성격의 브리핑 자료가 아닙니다. 현실을 하루 먼저 깨달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시더스는 최소 얼마씩을 변제해야 할까요? 비대위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발설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들은 결국 쇼핑몰 운영권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도 소개한 사람들이 있고 소개한 사람들의 고소를 걱정하기에 모인 집합체입니다. 당연히 손은 안으로 구분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더스의 24만 등록 코드 중 피해자 5만 명은 거짓입니다. 회장은 실제 유저 16만 명으로 거론하였고 피해 계정은 약 15만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피해 계정은 15만 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만 명의 평균 변제 금액 200만 원일 때 약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15만 명의 평균 변제 금액 500만 원일 때 약 7,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15만 명의 평균 변제 금액 1,000만 원일 때 약 1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500만 원 이상 수억 원의 손해를 본 투자자 남이 수금도 수백만 원 이상 있는 소상공인은 절망감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평균 200만 원도 절대 주지 못할 것이지만요. 더구나 회장이 있으나 없으나 기대하기 힘든 것은 시더스 이상은 회장이 있을 때도 경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은 회장은 말 그대로 다단계 사업자 중 1번일 뿐이다. 시더스는 애초 코인 회사로 출발했고 코인은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다단계 회사 코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이 주장해오던 1인당 600억 부자는 결국 코인을 나눠주고 이 코인들의 가치가 당신들께 600억이라는 수익을 달성해줄 것이다. 그것도 국내 1%의 부자라는 쇠뇌는 결국 코인 나눠줘버리는 리스크 해지 사전 포섭이었다는 것이죠. 시더스는 하루 순수익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회계사를 해보았고 적어도 세금을 내는 가게를 운영해보았다면 충분히 의심하고 의식하고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팬덤에게는 수익이 정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12개 자회사에서 하루 평균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고 흑자가 있었을까요? 잉여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산을 책임졌던 직원들이 잘 알 텐데 스스로 답변할 수는 없겠죠. 하루 데이터 지출 등 약 120억 원 정도 나와야 했고 하루 계열사 순수익 2억 미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폰지가 아니라면 당신의 정신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요? 웃자. 시더스는 출자 수익을 약정한 것이 맞습니다. 데이터 보너스가 있지요. 일명 출석 체크. 타 회사들 용어로는 데일리 보너스. 매일 약속된 수익을 주는 것이죠. 회사는 유사수신 행위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손가락 까딱하는 꼼수의 출석 체크 기능을 넣어 놓았을 뿐이고요. 어차피 법원 판례로는 이런 행위 또한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시더스는 정말 미칠 듯이 보여주기식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일명 실체 마케팅. 온라인 다단계들이 이제껏 실체가 없던 한계를 보완하여 돋보이게 하였고 보다 강력하게 마케팅을 펼쳐온 것이다. 그럼 다시 짚어보자고요. 하루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며 하루 순수익은 정말 생각들을 안 해보셨다고요? 한심합니다. 시더스는 수수료 장사를 주업으로 해왔습니다.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최대 40%대의 입점 수수료를 요구했고요. 그렇다면 제품 가격은 적어도 쿠팡보다 저렴하 팔기라도 해야죠. 쿠팡처럼 싸게 팔아도 평균 20%의 마진을 남길 수 있었는데 시더스는 평균 30% 이상 비쌌죠. 대중적인 제품도 별로 없었고요. 시세 확인이 잘 안 되는 제품들만 거의 골라 입점시켰죠.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평균 제품당 60% 이상 남깁니다. 이게 4차 산업인가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오셨나요? 11월 말부터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좋지 않은 것들이 우려되니 업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팔기 시작했다. 시더스는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줬습니다. 쇼핑 캐시를 사용하는 취지. 하나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이 되기 위해 꼭 1,200~300만 원이란 가입비를 내야 했을까요? 12월엔 5,200만 원으로 올리려 했죠. 가맹점 점주들은 의무적으로 더 투자했고 추가 투자 손실도 있었던 겁니다. 더더욱 11월, 12월 매상 결제에 대한 미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하나로 회장의 형량은 늘어납니다. 시더스는 되감기 플랜이 가능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산 불리는 맛에 출금과 캐시도 써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매일 나오는 데이터 보너스와 추천 홍보 보너스, 자동 발생 롤업 보너스를 합하여 되감으며 업그레이드를 조장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일정 기간은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여유가 있었을 수지만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폰지 마케팅의 한계죠. 시더스는 너무도 방만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여주기식 마케팅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자금으로 보여줄 거리를 늘려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띵땅 소득이 있겠죠. 특히 각 교육센터는 웬만한 회사 서울 본사보다 좋을 만큼 인테리어 수준은 얼마나 노인들을 현혹할 만한지 그동안 심리적인 마케팅을 해온 증거죠. 무엇이든 최고로 꾸미고 보여주려 했던 것은 사기꾼들의 정형적인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팬덤 여러분, 시더스는 하나하나 더 나열하기엔 너무도 힘이 들 만큼 방탄해왔고 큰 경험 없이 삼성 같은 꿈을 이야기했었을 이상은 회장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시더스는 누가 뭐래도 사람 장사가 잘 되었을 뿐입니다. 다단계 선수들이 여기저기 깨지다. 아직 안 망하고 있던 이상은 회장 앞방 세워 약 5조 원이라는 자금을 유치하고 그룹을 키우고 총대매였던 회장과 새를 불리며 자신들의 지갑을 불려온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사라졌고 심지어 지금의 팬덤 비대위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행위 전체 책임이란 정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부천 본부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실.
생각인데 이분은 전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주실 이 정도면은 이상한 회장과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진짜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할 정도로 이 내부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이상한 회장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에 이제 이분이 자신의 신분 그런 걸 하나하나 공개하는 순간 다 이제 오픈이 돼버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개를 못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거 보면서 느꼈지만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진짜 시더스가 얼마나 악질인지, 그리고 지금 팬덤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